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이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고혈압은 매우 흔하고 또 중요한 성인병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31%, 여자의 27%가 고혈압 환자였다고 해요. 사실상 인구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혈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또 고혈압 약은 어떤 방법으로 혈압을 낮춰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 산소와 영양분은 우리 혈액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로 공급이 되죠. 이 혈액은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혈관 속에 압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죠. 피는 온 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즉 순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가 온 몸을 순환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해서 피를 혈관을 통해서 온 몸으로 내보내는 거죠. 피가 펌프질을 통해서 혈관으로 나가면 혈관 벽은 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 압력을 혈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의 경우 이제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이제 펌프질, 쿵쿵쿵 이 펌프질을 하는데요. 이것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관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박동 후에 쉬는 시간에는 압력이 떨어지겠죠. 즉 펌프질 할 때의 혈관은 수축기 혈압이고 펌프질을 하지 않을 때, 즉 쉴 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혈압이 120에 80이라면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18세 이상의 이 성인의 혈압은 120에 80이 이제 정상인데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이 높아진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혈압은 왜 높아질까요? 120에 80이 정상인데 왜 높아질까요? 물론 신장 이상이나 혈관 이상, 당뇨병 등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원인이 되는 이 질환을 찾아서 치료하면 고혈압은 저절로 치료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약 10% 정도가 이런 고혈압이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죠. 성인 고혈압 환자의 90%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알려진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피가 막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 고무 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물이 흐를 때와 여러 가지 이 쓰레기가 섞여 있는 물이 흐를 때 어느 쪽이 더 잘 흐를까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 더 잘 흐르겠죠. 피가 막지 못하고 그 안에 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등이 섞여 있다면 피가 빨리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더 펌프질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제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펌프질을 더 격렬하게 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이에요. 고무 호스에 이 때가 껴서 좁아지면 똑같은 양의 물이 흘러도 압력이 세지잖아요. 왜 고무 호스를 꾹 눌러서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 물이 세게 나오잖아요. 혈관도 때가 껴서, 즉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이 때는 무엇일까요? 혈관 플라그라고도 하는데요. 쇠 파이프가 왜 오래 두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듯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피떡이라고도 하죠. 이 플라그를 형성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관은 또 손상되고,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어서 플라그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혈관은 또 좁아지는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혈관이 노화되기 때문이에요. 왜 나이 들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저혈압이었었는데 요즘은 정상 혈압으로, 즉 혈압이 올라간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들면 피부나 근육이 노화되는 것처럼 혈관도 노화가 되거든요. 고무 호스도 왜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나이 들면 딱딱해지고 이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데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온 몸으로 피를 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비만을 꼽을 수가 있어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2.5배에서 4배가량 높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비만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이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에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살이 찌면 그만큼 혈관의 길이도 길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심장은 더 늘어난 혈관에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체중을 10kg 줄이면 혈압은 5에서 2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또 하나 이제 흡연인데요. 흡연을 하면 이 담배 속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필수인 거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원인인데요. 혈액 속에 당이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탁해짐으로써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심장은 이 끈적끈적한 혈액을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더욱 세게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도 동반되는 거예요. 이 밖에도 이제 뭐 술을 마시거나 운동 부족, 그리고 가족력도 고혈압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대부분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혈압약이 어떤 방법으로 혈압을 낮춰주는지 설명해 주나요? 물론 이제 뭐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렇지만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인데 이 약이 어떤 방법으로 내 혈압을 낮춰주는지는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혈압약은 어떤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게 될까요? 뭐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뇨제예요. 가장 오래된 고혈압 약이거든요. 우리 혈액 속의 수분을 이 소변으로 내보냄으로써 수분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혈액의 양이 감소하겠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왜 파이프에 물을 많이 흘려보내는 것보다 적게 보내면 압력이 줄어들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뇨제 작용을 하는 고혈압 약은 여기 위에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뭐 여기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고혈압 약이라고 해요. 우리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하잖아요. 수축을 담당하는 영양제는 칼슘이고 이완을 담당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이거든요.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칼슘이 심장과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 고혈압 약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힘차게 펌프질을 할 수가 없고 약하게 박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혈압은 떨어지겠지만 힘차게 펌프질하고 싶은 심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공원에서 강아지가 막 뛰어가고 싶은데 이 목줄을 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뛰어가지 못하는 그런 강아지를 보면은 이 고혈압 약이 생각이 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뛰고 싶은데
맘대로 못 뛰니까. 여기 칼슘 채널 차단제 이 약도 여기 적어 놓을게요. 세 번째는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안지오텐신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뭐 영어로 뜻을 알면 간단해요. 안지오는 혈관이란 뜻이고 텐신은 긴장, 수축 뭐 이런 뜻이거든요. 즉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란 뜻이죠.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혈압이 오르겠죠. 이 안지오텐신 성분이 합성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약물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자율신경계 조절인데요. 우리 혈압이나 뭐 소화 등등은 내가 조절해야지 라고 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알아서 조절되잖아요. 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특히 이 혈압 조절에 중요하게 관여를 하거든요. 이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두 개의 수용체가 있어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는데요. 알파 수용체는 혈관을 수축하고 베타 수용체는 심장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을 높이는데요. 이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면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내려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 여기 위에 있죠. 혹시 복용하고 계신 이 혈압약이 뭐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약이라고 해도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고혈압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낮춰주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 생리 활동을 억지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혈압을 강제로 낮추면 이 뇌나 말초 혈관까지 피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못하게 되겠죠. 조직세포와 신경세포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리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뇌세포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치매나 또는 파킨슨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약을 먹다 보면은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2종류, 3종류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면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혈압을 관리하고 또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면서 고혈압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고혈압 예방법과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